최근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월경 위생용품. 생리대가 이번엔 발암물질로 신체 중 논란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인 생식기에 닿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리대 가격이 비싸 신발 깔창으로 버텨야 했던 저소득층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월경용품의 또 다른 선택지로 떠오른 생리컵. 생리컵의 성분인 의료용 실리콘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정말 부작용은 없는 것일까요? 저희 제작진은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생리컵은 일회용인 생리대와 탐폰과 다르게 세척만 잘한다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되고 친환경 원료 중 하나인 의료용 실리콘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껏 출시된 월경용품 중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리컵은 이 밖에도 장점이 많지만 아직은 완벽한 대안용품이라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생리컵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딱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뭐 재질도 실리콘이니까 뭐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호화가 아직 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아직 사용하기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다 해도 자기 몸에 넣는 건데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넣었다 빼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 가는데도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나와도 저는 통결에 대한 뭔가 신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서. 외국에서는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알기 위해 추가로 온라인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생리컵 사용자의 82%가 위생적이며 안전하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생리컵 비사용자의 64%는 정말 생리컵이 위생적인지 우려가 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즉 생리대 발암물질 파동으로 인해 그만큼 국민은 월경 위생용품의 위생 문제에 민감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 리옹대학병원 연구진이 지난해 10월 700개 이상의 사용된 생리대와 생리컵을 분석한 결과 생리컵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공기가 유입돼 세균 독소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생리컵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사항만 지키면 독성 쇼크 증후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생리컵이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리혈을 많이 받을 수 없어 4시간마다 생리혈을 비우고, 두 번째, 생리컵을 착용한 상태로 잠을 청해선 안 되며, 세 번째, 6시간마다 생리컵을 닦아주거나 끓는 물에 소독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생리컵 착용 전에 자신의 질 길이와 평소 생리혈의 양을 확인한 뒤 생리컵의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질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이 손을 씻은 후 질 안으로 중지를 넣어봅니다. 이때 끝까지 넣어도 무언가 닿는 느낌이 없으면 질의 길이가 긴 편, 닿는 느낌이 있다면 질 길이가 보통, 중지에 2마디 정도만 들어간다면 짧은 편입니다. 이 방법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산부인과에 찾아가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리컵의 크기뿐만 아니라 실리콘의 경도에 따라 하드, 소프트 타입, 다양한 색상 등 체형과 취향에 맞춰 여러 종류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생리컵 성분에 대해 이상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지 몸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015년 캐나다의 한 학술지에 의하면 한 여성이 생리컵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질 내부에 상처가 났는데도 생리컵을 사용해 독성 쇼크 증후군에 걸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삽입형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착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리컵을 너무 깊숙이 삽입할 경우 꼬리를 찾을 수 없어 빼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수의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리컵 사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착용 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적응 기간 동안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리컵을 접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7폴드. 컵의 한쪽 끝을 잡고 아래쪽으로 쭉 꺾어 숫자 7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펀치다운 폴드. 한 손으로 컵을 잡고 구멍 중앙 부분을 아래로 꾹 눌러 일자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닿는 면적이 좁아 삽입형 월경용품에 생소한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C폴드. 컵 전체를 잡고 반을 접어 C 모양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생리컵을 뺄 때 진공 상태에서 빼내려고 하면 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생리컵에는 2개에서 4개의 작은 공기구멍이 있어 생리컵 표면을 살짝 눌러 공기를 뺀 후 조심스럽게 돌리면 통증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월경 위생용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이 추진 중인 생리컵에 대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색제, 향료 등 화학약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관계당국의 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에서도 생리컵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누워있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생리통을 겪었는데 그랬는데 생리컵을 사용하면서 생리통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생리컵을 쓰면 보통 일반 생리대를 사용할 때 생기는 화학물질로 인한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생리컵을 사용하는 두 분을 섭외해 그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생리통이 정말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땀띠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생리컵을 사용하니까 그런 문제도 전혀. 좀 체질에 따라서 생리컵이 안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질 안이 조금 건조한 날이 많은 편인데 생리컵을 넣거나 뺄 때 마찰이 많이 생겨서 좀 쓰라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참여했던 페이스북 이벤트에서 댓글을 남기게 됐는데 당첨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애초에 생리컵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사이트에서 본 것보다 실제 사이즈가 너무 커서 맨 처음 직구는 아예 실패를 했고 처음 사용법을 접했던 건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주는 정보만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 한 20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고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어요. 끼려고 시도를 하다가 질 내부에 좀 긁히거나 상처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컵의 안전에 대해서 100% 믿고 있지는 않거든요. 누구도 그걸 저에게 확신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생리컵을 사용하고 싶은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생리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한 생리컵은 성분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와 같이 몇몇 사람은 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후기를 맹신하고 무작정 사용해볼 것이 아니라 생리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자의 몸 상태, 체질에 따라 적합한 월경 위생용품이 다르며 본인 스스로 이를 판별하고 선택하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분 표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월경용품을 사용하면서 제품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직접 실험해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월경용품의 성분에 대해 또 새로운 선택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위생 및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리컵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